야, 배구수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평당 900 정도에 분양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자, 일단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해 볼 때 150신도시의 가격은 어떤지, 그러려면 인근 지역은 어떤지 이걸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을 보면 이제 저희 105 신도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그 다른 주변의 아파트들보다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주변의 분양가는 요즘 이제 분양하고 있는 장현지구 이런 데가 분양가가 평당 한 4억 3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가 아니라 세대당. 세대당 아파트 분양가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 105 신도시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약 4억 3천에서 4억 8천. 그리고 또 비싼 데는 이제 한 5억을 약간 넘는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약 한 4억 2, 3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송도 국제 도시죠. 송도를 비교해 보면 송도는 저희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약 5억 3천 예, 이런 정도가 평균가 정도가 되죠. 5억 3천에서 한 6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주변 구도심의 아파트는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죠. 한 3억 정도 이렇게 34평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청라 같은 데도 그 평당 그 매매가의 기준을 보면 약 한 4억 5천에서 5억 3천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떤 아파트 가격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죠.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네. 구도심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사실 구도심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죠. 그쵸. 신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네네. 가격들을 갖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분양가 대비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은 거예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약 한 1억에서 1억 한 3천 그 정도 붙었다고 봐야 될 것 1억 같아요. 정도의 네네. 프리미엄이 붙었다. 네. 다른 때 프리미엄 붙은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덜 붙어 있긴 하네요. 네. 아직까지 입주가 착하죠. 그리고 이제 호재가 많이 있는데 네. 105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가 대학하고 서울대 병원이잖아요. 네. 그 호재가 지금 아직 가시성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겹 호재들이 줄줄이 쌓여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호재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 서밋플레이스라고 이제 마지막 입주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네네. 호반 네. 서밋플레이스 C1, C2인데요. 거기에 분양가가 그래도 105에서는 가장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평당 세대당 가격이 3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억에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입주 그 기간이 10월 10일이 지금 입주 기간인데 입주는 현재 약 60% 아, 그래요? 정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사를 못 오는가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자금 동원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도심의 집들이 빠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조금 낮은데 이럴 때 빨리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야 나중에 그 호재가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네.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사를 오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 105는 어때요? 105도 정책적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곳인가요? 직격탄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어떤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다 벗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대출도 잘 되겠네요. 대출도 잘 되죠. 근데 뭐 DSR 규제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집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예전 같으면 사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이 하나 있으면 네. 그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음.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면에서 적극적으로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사실 주택 정책 규제가 뭐 요즘에도 또 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뜻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미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경기도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움츠리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 인구의 이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뭐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네, 네, 이렇게 예.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반면에 자금 여력에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괜찮은 지역이기도 한데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어렵고 네.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자하기가 괜찮은 지역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대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사실 조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대표님이 자꾸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서밋 플레이스에 네. 대한 얘기를 쭉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일단 궁금해요. 서밋 플레이스가 어디 있는 건지. 서밋 플레이스는 이제 네. 지역으로 보면 여기 이쪽에 이제 요게 배구 신도시입니다. 아, 배구 그래요? 신도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진짜 건데 가운데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네요. 네, 이쪽이 지금 시흥 스마트 서울대학교 캠퍼스죠. 네네. 이렇게 요게 이제 약 20만 평으로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빨간 부지가 이제 상업 지역이에요. 아, 상업 네, 지역.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지가 네.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 네. 이쪽이 지금 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에 약 이제 한 8천 세대 정도예요. 네네. 세대 수가. 네. 그리고 이쪽에 요 노란 줄이 한 8천 세대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대들이 이제 한 5천 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바라보이는 제가 여기 점 찍은 C1 네네. 여기 C2. C2 여기가 서밋 플레이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상업 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용지가 한 5개가 있어요. 배구 신도시에는. 그래서 여기 C1, C2 그리고 여기 C3, 4, 5 해갖고 요게 이제 주상복합 용지라고 해서 용적률이 조금 높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상복합 용지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1, C2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구 신도시에서는 이제 마지막 입주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1이 한 900세대 되고요. C2도 약 900세대, 그러니까 905세대, 여기는 895세대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 다 지어졌을 때를 상상을 좀 해보면 네. 바로 위에 백은공원이라고 있어서 네, 높지 백운.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위쪽은 바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래 왼쪽으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뭐 접어야 뭐 이렇게 빌딩으로 지지 않을 것 같고. 네, 서울대학교 네. 캠퍼스는 주 층이 이제 약 한 10층에서 13층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야트막하게 이제 움직여지고요.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이쪽으로 조금 한 41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바다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여기 41층 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100곳의 서울대 캠퍼스에 있는 이제 상징성 있는 교육동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지도를 딱 보면 딱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네. 석양이 아주 그냥 예술일 것 같은. 아우 예술입니다. 네. 네, 정말 잘 보셨어요. 네, 그리고 또 막 주변이 막히지 않아서 네. 그 개방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네. 제대로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네요,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 제가 백옷에서 일하면서 네네. 정말 백옷 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그 석양을 바라볼 때.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100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말 마음이 예뻐지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네. 서쪽이라서 이 주거의 어떤 틀을 바꾸게 됩니다. 왜 서양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을 봐야만 석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군을 꼽으라면 역시 백오 신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런 어떤 탁 트인 곳에 있는 곳은 가격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격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한강변 프리미엄. 그래서 네. 한강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에 짓는 것들은 북향이라도 네. 창문이 한강 쪽으로 그렇죠. 향하게끔 네, 네, 그렇게들 네. 많이들 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강이 아니라 뭐 바다예요. 바다를 내려다보는 네, 아주 큰 바다가 특징이 있고 네. 또 바다 건너 송도가 있는데 송도도 보이나요? 밤에는 송도 야경을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송도 그렇군요. 야경을 봐야 되고 또 생명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네네. 그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동이나 세대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 밤의 꽃을 보는 듯한 이렇게 속삭이는 꽃, 뭔가 이렇게 막 속삭여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공원의 조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군요. 네. 정말 한번 와보시면 사계절을 좋으실 느낄 것 수 같아요. 있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독특한 네. 그런 곳들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또 지도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거는 신세계 아울렛. 그렇죠. 이건 뭐예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요. 네네. 그 뭐 여주에 가도 아울렛이 네네, 있고, 굉장히 멋있게 그렇죠?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옛날 궁처럼. 네. 예, 송도에 가도 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맞아요. 있는데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도시 안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있는 곳은 아마 105 신도시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공항을 지나가잖아요. 저희 네. 105 신도시를 거쳐서 공항을 가게 되고 네. 또 서울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이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러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공항으로 가라. 이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의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터 제공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시아에서 아마 제일 크다고 그렇게 여기가요? 들었거든요. 오. 네네. 꼭 한번 가볼 만하네요, 진짜. 네, 가볼만 하고 아직은 105 신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네네. 그 어떤 신도시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호반 서밋 플레이스에 대한 입지적 장점, 그다음 네. 마지막 남은 입주 물량이라는 것, 그다음에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 근처에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쇼핑에 대한 편의시설도 다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아울렛까지 그렇죠. 갖추고 네, 있다라고 네, 네. 하면 105 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있더라고요. 네. 스트리트형 쇼핑몰 네. 105 아브뉴 프랑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어렵죠? 네. 아비뉴 프랑. 네. 어떤 거예요? 아비뉴 프랑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 네네. 이쪽 여기가 시흥 구도심이에요. 네네네. 정왕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구 정왕사동에서 현재 105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 정왕동에서 여기 105 신도시를 이렇게 거쳐서 아비뉴 프랑 스트리트 몰을 네. 이렇게 지나서 생명공원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동선이. 그래서 구 정왕동에 있으신 분들도 아비뉴 프랑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105 공원에 생명공원에서 이제 놀다가 여기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먹거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지금 굉장히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래요? 사진이 있을 텐데 지어 한번 있나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이제 조감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 앞쪽으로 쭉 가면 생명공원 지나서 바다 지나서 송도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네. 이쪽이 이제 생명공원의 쪽에서 바라본 아,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아, 네. 아니다. 여기가 이제 네. 구 이쪽 여기 정왕동 구도심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서밋플레이스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생명공원이에요. 이쪽이 생명공원이고 건너가면 이제 한울 수변공원들이 쭉 펼쳐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가의 모습 자체가 일단 뭐 조감도라서 네. 그런데 일단 구성을 해놓으면 네. 가운데 진짜 스트리트형 그 요새 네. 유행하는 게 스트리트형 상가 이런 것들 네. 많이 유행하시잖아요. 또 네, 가면 단순하게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네. 다양한 문화나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몰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네요. 아비뉴 프랑은 또 여기가 이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기가 어떤 하나의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광장이 형성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광장이 큰 광장들이 한 2개 정도 중간중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도 가보면 약간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끔 현재 지금 잘 지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입점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스트리트형 몰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층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1, 2층 또는 뭐 3층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1, 네. 2, 3, 4, 5층 정도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네네. 네네.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과 2층과 3층이 이제 판매 시설이고요. 여기가 이제 6개 블록동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6개 블록동인데 그 일부는 오피스. 네네. 요즘에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네. 이제 오피스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일부는 오피스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오피스텔. 네. 아. 공원 쪽으로는 약 336실에 대한 오피스텔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쪽 구 정왕동 쪽으로 해서는 섹션 오피스가 456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6실이. 그리고 상가는 1, 2, 3층 전체에서 약 726실 정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만들어 다 이제 차게 되면 엄청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가 네. 주거 시설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거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사무실도 굉장히 많이 섹션 오피스가 사무실이죠. 네, 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도 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건 뭐 기본적인 수요를 받쳐주는 상권이라서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2019년 6월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면 아직 네. 상가가 다 자리 잡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신도시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아, 그럼요. 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어떤 진가를 견뎌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상가가 확 공급이 돼버리면 매매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상승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임차인이 또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에서 그렇죠. 네. 또 어떤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고 어떤가요, 상황은? 잘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분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아, 네. 분양이 정말 제가 본 상가 분양이 이렇게 잘 되는가 할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상가들이 이 726실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 사실 호실로 보면.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이 됐군요. 분양이 되었죠. 그래서 분양 싸게 됐나 보죠? 신도시 상가들이 그닥 그렇게 싸지는 그러니까요. 않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흥에 굉장히 많구나.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꼈겠군요.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많이 네. 분양이 됐는데 실제 평당 분양가는 네. 약 2,000에서 3,500만 원 사이.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저렴하네요. 수는 없지 않나요? 한 3,500 정도면 서울 아우. 기준으로 하면 저렴한 건가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15평 기준 하면 약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아 그래요. 네. 괜찮네요. 그 정도고 음. 평당 그 호실당 그 임차는 한 5천에서 300에서 한 400, 음. 뭐 한 2, 30 사이 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수익률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분양가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음. 이제 평균 한 6% 정도에 맞추거든요. 아 6%. 네, 어우, 그러면 이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6%는 6% 꿀이네요, 엄청나죠?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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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6%까지 맞추는 그런 호실은 이제 굉장히 그 우량한 그런 호실들에 이제 맞춰지고요. 네. 나머지들은 약 이제 한 5%에서 5.5% 선 이제 이런 정도에서 어우, 지금 그 만들어지고 정도만 있는데 해도, 그 정도도 좋죠. 그럼요. 네. 이렇게 신도시라는 배우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가, 스트리트몰 이런 네.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배우 세대가 빵빵하게 맞춰주니까요. 음. 네. 자, 그래서 다만 한 번에 조기에 많은 네.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좀 느끼는 상황이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채워질 것이다.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항상 그랬죠. 분당이나 판교나 그럼요. 처음에는 다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싸게 그러니까. 팔아달라. 막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임차에 맞춰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연금. 이제 그 시기를 견디시는 분들이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 네. 이제 조기에 뭔가를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걸려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애를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가끔씩 연출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워낙에 이쪽 지역에 정통하신 분이시니까 네. 알아서 잘 골라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네. 상가에 대한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요. 네.